오늘은 부자의 말센스라는 책을 가져왔습니다. 이 책은 저희 방송과 매일 함께 해주신 하다님께서 추천해 주신 책인데요. 김주아 씨가 썼고 위즈덤 하우스에서 나온 책입니다. 2020년도 책이니까 그렇게 오래된 책은 아니죠. 예, 이 책이 결국 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저는 결국 말과 글이란 것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또 행동으로 이끈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하기와 글쓰기가 분명 다른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의미에서 말하는 센스와 글 쓰는 센스가 일맥상통한다는 점에서 인상 깊은 구절들이 있어서 몇 가지 사례들이 있어서 한번 이 책을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 보실게요. 자, 김주아 작가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공원에 나가면 강아지와 산책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거기서 공짜로 강아지 발톱이라도 깎아주고 간단히 털도 다듬어 주면서 명함을 나눠주세요. 그들 중에 분명히 고객이 될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고개를 젓다. 그러고 싶어도 장비가 없어요. 그 얘기를 듣고 나는 그 자리에서 돈을 입금해 주었다. 제가 첫 번째 고객이 되어 드릴게요. 저도 강아지를 키우거든요. 이 돈으로 장비 사시고 이제 더는 안 된다라는 말은 하지 마세요. 어떻게 하면 될까만 생각해요, 우리. 이렇게 시작된 아이디어로 대형견 전문 출장 목욕 서비스를 구상하게 되었다. 그는 벤을 개조해 대형견을 목욕시킬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개신남, 개를 시키는 남자라는 별명을 내세워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했다. 요때 개신남은 그냥 개가 신난다라는 뜻도 되겠네요. 중의적인 의미가 있는 되게 좋은 네이밍인 것 같아요. 회원권을 구매하는 고객에게는 회당 요금을 50% 할인해 주어 단골을 유치하는 전략도 세웠다. 요즘 그는 선불권을 구입하는 고객이 늘어 쉴 새 없이 바쁘다며 즐거운 비명을 지르고 있다. 급기야 공중파 방송도 타게 되고 말이다. 나는 강아지 피부병을 고치는 특기가 있다는 그에게 약용 목욕 서비스를 개시하라고 권했다. 피부병에 좋다는 약용 샴푸를 사용해 강아지를 목욕시키는 것이다. 이처럼 고객과 강아지를 위한 서비스를 계속 마련하니 단골들의 만족도가 높다. 근데 여러분 어떠신가요? 제가 우연히 이 서비스에 대해서 알게 됐는데, 제가 큰 개를 키우는 건 아니지만 굉장히 신박한 아이디어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바로 이분이었네요. 그런데 이분의 처음에 마인드가 어땠죠? 그러니까 돈도 없다, 뭐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는데, 이 김조아 작가는 이분의 마음을 움직이고 행동까지 이끌어내죠. 그래서 이런 사례들이 굉장히 글쓰기에 있어서는 굉장히 생생한 사례로 케이스로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정말 부정적인 사람을 말을 통해서 생각을 바꾸고 행동을 유도하는 과정을 통해서 성공을 이끌었으니까 말이죠. 우리가 책을 쓰는 이유는 이런 이유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이런 사람들의 마음을 바꾸는 글쓰기가 행동을 변화시키는 글쓰기가 행동으로 이끌어내는 글쓰기가 진짜 좋은 글쓰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글쓰기가 손으로 쓴 게 아니라 발로 쓴다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예, 머리에서 나온다라기보다는 우리가 직접 행동하고 그 변화를 기록하는 게 글쓰기에 참된 어떤 의미가 아닐까 싶거든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다른 사례를 한번 읽어볼까요? 한 피자집 사장님은 배달을 직접 하는데 상품을 전달하고 돌아가기 전에 꼭 이렇게 물었다. 혹시 쓰레기 버리실 거 없으세요? 제가 가는 길에 버려드릴게요. 우리가 고객이라면 어떤 기분이 들까? 고객의 불편함을 해소하면 사업은 잘 된다라는 말이 있다. 또 생활의 불편이 발명으로 이어진다고 했던가? 고객의 불편함은 자신이 하는 사업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나 새로운 사업 아이템으로 이어질 수 있다. 고객이 귀찮아하거나 불편해하는 부분이 무엇인지 수시로 관찰하고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반드시 매출에 영향을 미친다. 꾸준히 실천한 결과 석 달 후에 효과가 나타났다. 한 달 매출 2,500만 원에서 7,500만 원으로 매출이 딱 3배로 뛰어 올랐다. 어,
이 내용을 보시면 아마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이렇게 쓰레기를 버려주다 보면 뭐 음식물 쓰레기며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사람 부리는 그런 어떤 나쁜 의미로 부리는 사람을 만나게 될 수도 있겠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매출이 3배 뛴다라고 하면 그 정도는 할 만하지 않나요? 자발적으로 한다면 말이죠. 물론 원치 않는데 누군가 시키면 굉장히 불편한 일이 되겠지만 저는 이 내용이 결국 매출로 나타났다는 것에 의미를 두고 싶습니다. 우리가 글을 쓰는 이유는 결국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의 생각을 바꾸고 행동을 바꾸는 셈인데, 그리고 좋은 글은 사람과 사람의 생각을 바꾸고 행동을 바꾼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글이라야지 진짜 생생한 글이지 않을까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글에 반응합니다. 변화가 있는 사람들의 어떤 변화가 느껴지는 그런 글들을 선호하는데요. 저도 이제 오랫동안 이제 페이스북을 운영하다 보니까 이론에 대해서 생각에 대해서 쓰는 것보다는 그래 네가 직접 한 걸 보여줘 이런 느낌을 좀 받아요. 그래서 정말 내가 달라지고 내가 변화된 그런 내용들을 글로 쓸 때 사람들에게 가장 큰 호응을 끌어낼 수 있었다는 걸 봤을 때 저는 이런 일화가 의미하는 바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이야기 한번 읽어볼게요. 나는 나 자신에게든 나를 찾아오는 회원에게든 절대로 불황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는다. 그 말을 입에 올리고 자신의 마음에 각인시키는 순간부터 불황이 찾아온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호황이라는 말은 좀처럼 듣기 힘든 건 사업이 잘 되는 사람들은 말을 아끼기 때문이고 안 되는 사람들은 불황이라서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바꾸어 생각하면 안 되는 원인으로부터 시선을 옮겨 잘 되게 하는 방법에 집중할 때에만 나만의 호황을 만날 수 있는 것은 아닐까? 여러분 어떠신가요? 요즘 제가 이런 말을 많이 썼네요. 고객들을 만나다 보면 하도 힘들다는 얘기를 하시니까 제2의 IMF다, 제2의 코로나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듣게 됩니다. 특히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힘들어하세요. 근데 중요한 건 그 와중에도 잘 되는 곳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왕이면 이 작가가 얘기하는 것처럼 불황이라는 말을 쓰지 않는 것도 그 생각을 바꾸는 것에 어떤 단초가 되고 시작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하네요. 기왕이면 불황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진짜 되는 방법들, 그런 어떤 안 되는 원인들에 집중해서 되는 것으로 바꾸는 그런 그런 우리만의 어떤 사례들을 만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한번 읽어볼게요. 오늘 어떻게 오셨어요? 성형외과입니다, 여기는. 오늘 어떻게 오셨어요? 지금도 예쁜데 왜요? 본인이 생각하는 코는 어떤 코인데요? 자, 성형외과에 코를 고치러 온 사람의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의사는 이런 질문을 한다고 하죠. 계속해서 질문했을 뿐이다. 내게 어떤 코를 만들어주겠다는 말은 하지 않았다. 이것이 질문이 가진 힘이다. 질문을 계속하면 사람들은 상대가 해결책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 질문은 상대의 마음을 사로잡고 상대가 스스로 이야기를 쏟아내게 하여 같은 편이라고 느끼게 하는 힘이 있다. 이 책에는 아마 다른 방식으로 반응하는 성형외과 의사도 나오는데요. 장황하게 설명을 한다든지, 우리가 얼마나 잘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라든지, 일방적인 주장을 펼치는 성형외과 의사가 있는 반면에 이 의사처럼 그 답을, 그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같은 편이다. 그리고 오히려 그 질문을 통해서 그 질문하는 사람이 가진 전문성을 돋보이게 하는 그런 형식의 말하기가 글쓰기에도 적용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 이 질문 같은 글 제목이라도 질문을 했을 때 사람들의 호기심을 훨씬 더 끌 수 있고요. 또 그리고 적극적으로 그 글에 몰입을 이끌기 때문에 사실 이 질문이 가진 힘은 사실 글쓰기나 말하기나 동일하게 크다고 생각합니다. 자, 마지막 5번째 이야기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어느 호텔에 갔더니 직원들이 하나같이 웃는 얼굴로 친절했다. 감동한 오너 손님이 지배인을 불러 비결을 물었다. 지배인님도 그렇고 이 호텔에는 다들 웃는 사람들밖에 없네요. 대체 비결이 뭔가요? 지배인이 질문을 듣더니 방긋이 웃으며 답했다. 간단합니다. 저희는 애초에 잘 웃는 사람을 직원으로 뽑습니다.
짤막한 내용이지만 굉장히 많은 걸 시사하는 그런 어떤 일화죠. 제가 아는 종종 이제 저는 이제 정말 운영을 잘하시는 그 입시 전문 학원의 대표님, 원장님 얘기를 하곤 하는데 그 원장님이 좋은 학교에 진학시키는 학생들을 좋은 학교에 진학시키는 이유는 그 중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딱 이거였습니다. 그 학교에 좋은 학교에 입학할 만한 친구를 뽑는 겁니다. 예. 만약에 우리가 입시 학원을 한다라고 하면 정말 요즘은 학원에 갈 때도 사실 성적이 좋은 사람들을 시험을 통해서 뽑잖아요. 그 이유가 테스트라는 명분이지만 결국은 정말 좋은 학생들, 실력 있는 학생들을 뽑아서 진학을 많이 시키면 그래서 어떤 학원은 전교 1, 2, 3등이 다 같은 학원에 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동네에서는 사실은 거의 뭐 게임이 끝났다고 할 수 있겠죠. 예. 이런 일화들이 의미가 있는 것은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들, 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 속에서 인사이트를 주기 때문이고, 이것은 결국 이 책도 말센스라고 하지만 글로서 그런 것들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어, 이런 어떤 인사이트를 담은 내용들이 결국 사람들의 사랑을 받더라라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네. 저는 이 책이 말센스이기도 하지만 글센스에 관련된 글이기도 하다고 생각해요. 이 김주아 대표님 굉장한 분이시죠. 결국 이론이 아니라 자기가 횟집에서 아르바이트 하면서 깨닫고 느꼈던 바를 시작으로 굉장히 다양한 그리고 인사이트 넘치는 내용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책이 말센스에 대해서 크게 관심이 없는 분이라고 할지라도 결국은 이 책이 말하는 대로 돈과 사람을 끌어당기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 글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회 되시면 꼭 한번 읽어보시고 그런 노하우들을 습득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책 가운데 이런 이 책처럼 생생한 사례들이 더욱 많아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저도 그런 글을 쓰기 위해서 좀 더 노력해 보도록 할게요.